뉴스를 보시면은 이탈리아의 마리오 드라기 총리가 곧 사퇴를 할 예정이다, 뭐 임박했다, 이런 뉴스 기사가 나옵니다. 그림의 이 형이 현재 이탈리아 총리인 마리오 드라기인데요. 어디선가 이름을 좀 많이 들어봤죠. 전에 ECB죠. 유럽 중앙은행 총재를 했었던 형입니다. 그래서 뭐 신문에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선가 한 번쯤은 들어본 듯한 그런 이름일 거예요. 작년 2월에 이탈리아의 총리가 됐고요. 그때는 슈퍼마리오다 막 이러면서 이탈리아의 대부분 정당들에서 신임을 얻으면서 취임을 했는데 한 1년 반 정도 총리를 하다가 이번에 물러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마리오 드라기 총리가 이렇게 만들었던 거국 내각이란 게 대체 뭐냐? 특정한 정당이 집권을 한 게 아니라 뭐 야당, 여당 등 다수 정당에서 추천된 인물이 주요 인사가 돼요. 그렇게 구성을 해서 꾸려 나가는 게 거국 내각이거든요. 근데 너무나 당연하겠지만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일단 지난 7월 14일에 이탈리아의 민생지원 법안을 이렇게 통과시키려고 마리오 드라기 총리가 이렇게 했었는데 중요 정당 중에 하나인 오성운동당이 표결에 불참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 중요한 정당이 이렇게 협조를 안 해주면 거국 내각을 이끌어갈 수 없다 하면서 이 드라기 형이 바로 사임 의사를 밝혔는데 이탈리아 대통령이 일단 반려를 했죠. 그 다음에 의회 표결을 보고 뭐 결정하든가 해라 뭐 이렇게 해서 일단 반려가 됐는데, 그래서 의회에서 거국 내각을 이렇게 계속 할 거냐 표결을 했는데 오성운동부터 전진 이탈리아, 동맹 등 이런 이탈리아 주요 정당이 나 표결을 아예 안 하겠다 이렇게 해버렸어요. 거의 자동적으로 이제 사임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탈리아는 9월에 조기 총선을 진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죠. 그럼 이번 이탈리아 사태를 우리가 어떻게 보고 해석해야 되냐, 그리고 투자인 어떤 도움을 받아야 되냐, 이게 중요한데, 일단 이탈리아의 오성운동 정당은 러시아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드라기 총리와 갈등이 굉장히 많았어요. 드라기 총리는 우크라이나의 무기 지원을 뭐 계속 전폭적으로 해야 되고 더 강경하게 러시아를 제재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었고요. 오성운동 정당은 무기 지원을 해주게 되면 전쟁만 장기화될 거 아니냐, 그냥 전쟁이 빨리 끝나는 게 낫다, 이걸 촉구하자, 이런 입장이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문제가 된 민생지원 법안에 대해서도 오성운동 정당은 이 정도 지원 가지고는 뭐 택도 없다,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해줘야 된다, 이런 입장 때문에 서로 갈등이 있었다는 거죠. 그럼 이탈리아 오성운동 정당은 뭐 총리가 하자는 대로 하지 왜 이렇게 깽판을 치고 있냐? 그 원인을 알아보면 정당의 그 지지 기반은 이탈리아 남부의 빈민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유럽에 러시아 에너지 제재 조치가 있기는 한데 사실 아직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에서는 유예 기간을 뒀어요. 그래서 아직도 러시아산 에너지를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러시아산 석유나 뭐 석탄, 천연가스 등이 아직 유럽 국가들의 공급이 안 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유예 기간이 끝나고 나면 곧 수입이 완전히 막혀버릴 텐데,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가격이 올라갈 게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가격이 다 치솟아 오르고 있다, 이게 문제죠. 그림은 이탈리아 내에서 이제 구입 가능한 가솔린 가격인데 최근에 가솔린 가격이 더 올라가고 있다, 이걸 확인할 수 있고요. 다음으로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긴 한데 이탈리아 물가 상승률이에요. 지금 8%가 넘어서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물가 상승률이 높은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된 상황에 앞으로 유예 기간이 정말로 딱 끝나고 나면 지금보다 석유가 더 오를 가능성도 크죠. 그리고 문제는 지금은 여름이에요. 그래서 뭐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을 수도 있는데 이제 앞으로 가을이 지나고 나면 점점 날씨가 추워지죠. 물가도 비싼 마당에 에너지 가격까지 비싸다, 그런 상황에서 이탈리아에서 가장 큰 피해를 받는 그런 계층은 주로 이제 빈민층이나 저소득층이 될 거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탈리아 오성운동 정당의 주요 지지층인 뭐 저소득층, 빈민 뭐 이런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자, 러시아 문제가 좀 빨리 끝나고, 빨리 끝날 게 아니라면 정부에서 지원을 더 많이 해줘야 된다, 자, 이렇게 입장을 표명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뭐 너무나 당연하지만 러시아가 잘못한 게 맞죠. 그리고 러시아를 제재를 해야 되는 것도 맞아요. 그리고 또 러시아에 가장 큰 경제적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분도 에너지 부분을 제재하는 거, 이게 맞는 말이긴 합니다. 근데 이탈리아처럼 이렇게 자국의 국민들이 고통을 받는 상황에서 유럽이 이걸 지속할 수 있을까? 의문이 계속 커지고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 이탈리아에서 가장 크게 문제가 터졌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림이 뭐냐면은 Winter is coming이라고
미드죠. 왕자의 게임 아마 많이 보신 분들 기억을 하실 텐데요. 로이터의 뉴스 기사를 보겠습니다. 푸틴이 장비 수리로 인해서 그 노드 스트림 1의 가스 공급을 감소할 수도 있다, 이게 경고를 했다는 이 뉴스 기사가 나왔어요. 전날 소식에서 예정대로 가스관 공급을 할 거다, 이런 소식이 있으면서 주식시장이 상승한 이유 중에 하나였는데, 그러고 나서 푸틴 대통령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유럽에 예정대로 가스 공급은 할 거다. 근데 이제 러시아 제재를 니네가 하고 있다 보니까 부품이나 장비가 제대로 공급이 안 된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기들은 가스 공급을 줄일 수밖에 없을 수 있으니까 우리 책임이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급하면 뭐 유럽 국가 니들이 뭐 제재를 풀든 아니면 말든 알아서 해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다음으로 또 전날 나온 뉴스를 보면 러시아의 전략이 뭐 그대로 드러난다 볼 수 있는데, 러시아가 돈바스 지역을 넘어서 전쟁 목표를 확대하겠다 선언을 했어요. 이 말은 한마디로 전쟁을 장기화하겠다, 이거죠. 자, 뭔가 살짝 감이 좀 잡히죠. 그림은 유로스타의 조사 자료예요. 유럽 국가들의 에너지 비중을 살펴보면 여기 34.5%가 이제 석유고요. 그 다음에 23.7%가 천연가스입니다. 그리고 뭐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다 그러는데 아직 17.4%밖에 사실상 얼마가 안 되죠. 자, 그리고 또 같은 유로스타의 조사 자료인데, 유럽 국가들의 에너지 그 외부 수입량 중에 이제 3분의 4의 비중 중에서 러시아로부터 이제 29%의 석유를 공급을 받고 있고,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43%나 뭐 거의 절반 정도를 러시아로부터 이제 에너지 공급을 받고 있다, 이거죠.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가 장기전을 진행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 전략은 winter is coming이죠. 뭐 기다리면 겨울이 온다, 이건데 뭐 딱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벌써부터 이탈리아는 에너지 문제 때문에 뭐 저소득층을 대변하는 오송운동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정치적인 갈등이 크게 수면 위로 드러났어요. 그러면 유럽의 다른 국가들은 또 다른 상황이냐?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마찬가지 상황이 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당장 뭐 여름이니까, 물론 뭐 지금 여름이라서 푹푹 찌기 때문에 가스 공급이 안 되면 발전이 안 돼가지고 에어컨도 못 트는 이런 상황이긴 해요. 하지만 당장 겨울이 오면 이거는 뭐 죽고 사는 문제죠. 에너지 가격이 너무 비싸서 난방을 만약에 못한다, 그런 상황이 오면은 진짜 반 러시아 연합에서 탈퇴하고 에너지 제재는 하지 말자라든가, 뭐 무기 지원 같은 거 좀 줄여서 전쟁이나 좀 빨리 끝내자, 이렇게 촉구를 해야 된다, 이런 국가들이 다수가 될 수밖에 없다. 이게 바로 러시아의 전략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 부분에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일단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장기화가 불가피한 상황이 됐습니다. 전쟁이 장기화될수록 러시아의 경제 제재, 그러니까 유럽이 제재를 가하는 수위도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근데 문제는 유럽 국가들 중에서 저소득층의 에너지 사용이 가장 큰 문제예요. 유럽 중앙은행이 막 돈을 살포해서 저소득층에게 에너지 지원금을 좀 지불해준다, 이런 방법이 가장 좋긴 한데, 문제는 인플레이션이 지금 너무 심해서 유럽 중앙은행도 돈을 마구 뿌려대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각자 알아서 그냥 뭐 저소득층이고 빈민이고 잘 이겨내라, 버텨라, 이런 입장일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유럽 국가들은 앞으로 정치적 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이거죠. 뭐 아무리 뭐 빈민이건 저소득층이건 머리로는 러시아 제재를 해야 된다, 이게 맞게 생각을 해요. 이건 당연하지만 당장 뭐 자기가 죽게 생기고 난방도 못하게 생긴 이런 사람들이 하나둘씩 늘어나면 이 정치적인 뒤에서 몰래 지지하는 정당이라든가 이런 건 틀려지기 때문에 정치적 혼란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러시아 문제가 빨리 해결되지 않으면 유럽은 경제적이든 정치적이든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이죠. 그다음에 최근에 이렇게 많이 떨어졌던 유로 환율도 다시 급등해서 올라가기는 어렵죠. 달러 강세라는 건 이제 가장 큰 비중이 높은 유로화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근데 유로화가 지금 계속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면 달러 강세 상황도 지속이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어느 국가든지 자국 통화가 너무 강세가 지속이 되면은 기업들의 이익이 떨어져요. 제조업체들은 이익 경쟁력이 낮아져서 잘못하면은 시장 점유율을 크게 뺏길 수도 있고요. 뭐 스트리밍 업체부터 시작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도 전부 마찬가지죠. 경쟁력이 낮아지고 가입자가 감소하는 거, 뭐 이런 것도 사실이고 결국엔 실적이 악화될 수밖에 없어요. 큰 흐름에서 사이클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큰 실물 경제 사이클에서 지금은 뭐 이전 방송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정점을 지나서 이제 뭐 둔화 및
하강이 남아있는, 그러니까 정점을 지나가고 이제 둔화로 접어드는 이 실물 경제의 단계에 있습니다. 근데 경기 침체가 오고 경기가 이렇게 급속도로 하강하는 이런 사건은 그냥 자연스럽게 터지기보다는 어떤 특정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터집니다. 뭐 디폴트라든가 아니면 무슨 테러라든가 이렇게 소비를 급격히 감소시킬 만한 뭐 금융 시스템이 붕괴한다든가 뭐 이런 사건이 터져야지만 이렇게 급속하게 주식시장도 폭락을 하게 되고 경기도 침체가 오고 이런 사건이 터지는데, 러시아 전쟁이 향후 장기적으로 이렇게 간다. 그러면은 그런 특정한 사건이 벌어질 만한 이런 요인들이 점점 늘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러시아 문제가 이번 사이클에서 향후에 경기 침체를 일으킨다면 그거와 관련해서 뭔가 사건을 터질 만한 이런 구실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 있고요. 일단 우리 채널에서는 매일매일 발표되는 주요 경제 지표들을 모니터링을 해드리고 있죠. 근데 경제 지표들을 근거로 해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하반기 주식시장이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나 이게 큰 흐름에서 볼 때는 실물 경기가 이게 정점을 지나서 둔화 단계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뭐 올해나 내년으로 갈수록, 그 이후로 갈수록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경기 침체가 발생할 이런 사건이 터질 확률이 점점 높아지는 단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은 주식을 본격적으로 막 더 늘리는 단계가 아니라 주식시장이 하반기 반등을 하게 되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그러니까 못 팔고 물려있는 경우에 주식의 비중을 줄여야 한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이번 이탈리아 사건 그리고 러시아 문제 짚어드렸는데 경기에 큰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식시장이나 원자재 시장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단순하게 그냥 움직인다 그러면 누구나 돈을 쉽게 벌 수 있겠죠. 그런데 실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있고 또 각자의 생각이 다른 게 이게 뭐 주식시장이든 선물시장이든 이 투자의 시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물 경제와 주식시장, 이건 중장기적으로 유사하게 움직이는 것은 맞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다르게 움직이는, 그러니까 단기적인 흐름에선 좀 다르게 움직이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제 주인을 실물 경제라 그러고 그에 따라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이런 산책하는 개가 주식시장이다, 이런 비유를 많이 드리는데, 지금 주식시장이 많이 빠져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미리 증시의 뭐 최고점 부분에서 전부 다 매도했다, 그러신 분들이 지금 더 많다 그러면은 제가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냥 경제 상황만 짚어드리고 뭐 지금 이제 큰 흐름에서 이러니까 나중에 시간 지나면 뭐 완전 폭락할 수도 있고 그때 되면 저점 매수할 타이밍 잡으면 됩니다, 이런 말씀만 계속 드리면 되겠지만, 근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지금 대다수 분들은 이 고점에 못 팔고 다 물려있죠. 사실 뭐 저도 마찬가지예요. 뭐 우리 채널이라고 매도 의견을 안 드린 게 아니죠. 뭐 증거 영상도 막 보여드리고 했지만 올해 이제 3월, 4월 이때 주식시장이 반등을 했을 때 뭐 알아서 이제 매도해라 이런 의견을 드리긴 했어요. 하지만 저조차도 더 갈 줄 알고 이제 천천히 분할 매도를 하다가 이게 주가가 확 빠지면서 못 팔고 물려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 유튜브 보면 어떻습니까? 뭐 그것 봐라, 내가 매도 하락을 했지 막 하면서 굉장히 이제 물려있는 분들한테 짜증나는 소리만 하는 애들도 꽤 있습니다. 근데 뭐 늘상 말씀드리지만 매도해라, 조심해라, 이런 얘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이거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는 솔직하게 뭐 저도 물려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물려 계신 분들이 많으니까 함께 가고 있는 거다, 뭐 버텨내고 있는 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중요 경제지표라든가 중요 이슈들을 모니터링 해드리면서 상황을 계속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우리 채널에서는 가끔 후원 주시는 감사하신 분들이 있죠. 근데 제가 감사합니다라는 말로만 때우지 않고 한 달 교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상 하단에 영상 설명란 읽어보시고 해당되시는 경우에는 꼭 메일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지속적인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